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거, 좀 특수한 형태의 법률행위 중에 하나가 예시값이 되게 될 테고요. 자, 먼저 정지조건부하고 해제조건부, 기본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돼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성이 할 때는 이런 식이야.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케 해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해서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장래효라고 하는 것을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세 번째 해지, 네 번째 나왔던 것이 바로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물권 변동식의 본등기,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전제가 됐을 때, 유용을 하기로 했을 때 바로 가등기 이전 등기 형식이 이루어졌을 때, 즉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가겠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90점 이상 나오면은 핸드폰 하나 사주겠다, 이런 식의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하게 되면 조건부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90점 이상 나와야지 어떻다? 핸드폰 사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장래요. 근데 예외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한편 자, 특수한 경우 거의 문제 반 이상이 이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법 조건,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지금 이번 중간고사의 평균 90점을 넘으면 핸드폰을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부 증여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미 평균 90점이 넘은 결과물이 성적표가 나온 상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외울 게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외우시죠. 정기라고 하는 거 일단 외우시고, 나중에 해제 조건은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통째로 암기하실 게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 자,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미 평균 90점 안 된 아이한테 이번 중간고사에서 90점 넘게 되면은 핸드폰을 하나 사줄게라고 한다면 이건 불능 조건이라고 부를 테고,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큰 쟁점 안 되겠고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이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아빠가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시험에서 90점 넘으면 핸드폰 사준다라고 조건부 증여 계약을 한 상태다. 근데 제가 핸드폰이 급한 게 아니라 뭐 급히 10만 원 필요한데 핸드폰을 20만 원으로 치고, 그때 친구가 그러면 그 권리를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게야 이 자체도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거 가능하고요.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앞에서 무효, 취소, 유효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조건부 권리의 처분이라는 것은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정지 조건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 법률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지금 너가 필요해서 핸드폰을 사주긴 사주는데 이번에 평균 90점이 안 되면은 핸드폰을 다시 증여했던 걸 되돌려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90점이 안 되게 되면 돌려주기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효가 될 것이고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요. 기성 조건 이미 9점이 안 됐어. 그런데 모르고 이번 시험에 9점이 안 되면은 핸드폰을 뺏어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것은 무효인 법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아이가 이미 95점이 나와버린 상태야.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90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서 외우셔야 돼. 정기해능. 제일 중요한 게 정기해능. 이게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험 문제 풀어갈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자, 이건 뭐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만 달달달 외우는 거야. 이것만 달달달.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항상 불법 조건에 있어서는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나머지 별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뭐야?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나머지 모르면 다 무효인 법률 행위. 그리고 불법 조건에 있어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법률 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하여튼 제일 까다롭게 힘든 것이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자,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했던 것을 조건부 법률 행위. 이에 비해서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한부 법률행위 거의 출제 안 돼요. 어쨌든 시기부 법률행위 바로 정지 조건이랑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에 비해서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의 효력 발생이 장래 확실한 것을 가리켜서 시기부 법률행위. 1월 1일 되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기부 법률행위. 저 사람이 죽게 되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시기부 법률행위. 저 사람도 이 사람은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다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1월 1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을 확정 기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식의 개념을 불확정 기한. 근데 여기까지 따져 물었지도 않아요. 그냥 시기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시기부 법률 행위. 자,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장래효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이렇게 봤었고요. 기한부 법률 행위도 다 장래요.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라고 하는 거. 마지막 아까 제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식이 본등기 했을 때부터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종기부 법률 행위 12월 31일까지만 부동산을 사용해 주겠다라든가 저 사람 죽을 때까지만 부동산을 사용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종기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라는 것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해제 조건부도 소멸이었었고요. 종기부 법률행위도 소멸의 문제. 정지 조건부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라고 할 것.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가등기, 등기법 할 때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없어야 한다. 보, 자, 물,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들어가면 좋다. 요거 세 개만 아니면 가등기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더 살을 붙이면 종기부 법률행위라든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도 가등기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큰 쟁점은 안 돼요. 해서 자, 보, 물, 말 요게 원래 이제 종기부 법률행위도 가등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가등기 안 되는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일단 보, 물, 말이라고 하는 거. 자, 보, 물, 말 나중에 공부 겁나 많이 하면 보, 물, 말 종해해서 종기부 법률행위하고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도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 무조건 다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30회 때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사인증이 어쩌고저쩌고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 물, 말, 종해 이렇게 가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없는 것들 뭐야? 보, 물,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종기부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이것도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장래요라고 하는 거 기한부 권리도 당연히 어떻다?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답은 안 되는데 좀 거슬리는 게 이 아이야.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예시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지. 내년 3월 1일 변제기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뭐가 문제가 되게 되냐면 3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기한의 이익은 달리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한의 이익 정도가 있겠고 이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뭔 소리냐면 주택담보대출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복권 당첨되고 여윳돈이 생겨서 은행에 다 갚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 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지 돈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추정 얘기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건 다른 건 다 그렇고 정지조건 법률행위 효력 발생, 해제조건 법률행위 효력 소멸, 시기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종기부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정기해능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거 줄줄 외웠어도 시험 볼 때마다 깜빡깜빡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똑바로 안 외워서 그래. 기본적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불법 조건 법률행위는 무조건 무효가 되게 되는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끄트머리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 법률행위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인 법률행위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성 조건은 아니거든요. 조건이 성취 이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오른편 됩니다. 다시요. 정지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자,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해서 1번 오른편.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른편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조건 성취가 미적인 권리, 끄트머리 처분, 담보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요걸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부 법률행위 기본적으로 어떻다? 장래요. 예외적으로 어떻다? 소급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해서 자, 요것은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조건부 법률행위도 기한부 법률행위도 원칙적으로 장래요. 근데 조건부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은 장래요, 예외 소급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효만 외울 때는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두 번째 해지 있었죠.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리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마지막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을 때 가등기 이전기가 있을 때 그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동산매매계약. 자, 요것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수기 할부 판매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자, 정수기는 동산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정수기 할부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 정수기 3년 동안 할부금 얼마씩 내시게 되면 3년 후에 아예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은 계속 정수기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할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다고요? 그때 가서 지금 이 매수인이 그 정수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치 않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정기해능. 이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 붙여서 볼 것이 자,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요. 예외 소급표라고 할 것.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지고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정기 들어가 있죠? 이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1번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걸 뭐라고 한다? 기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 민법은 지문 짧은데도 움찔움찔 한다니까 이게 용어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되니까 2번 지문요. 의사표시가 발송되는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뒤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텐데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다?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었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라는 청약을 하게 되는데 편지 보내고 이틀 후에 도착한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2억에 사겠다라고 매수 청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때 자, 우선 이 사람을 팔아야 되고 제주도 가서 편지 도달 못하게 우체부한테 편지를 뺏어와야 된다. 이게 이제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의사표시 효력 자체는 어떻다?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철회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행위는 강박했다는 의사표시가 강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를 얘기야? 해서 뭐를 얘기야? 뭐를 판례 지문이잖아. 잘 뭐를 얘기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겁먹지 마요. 자, 이상한 지문 나오면 겁먹지 마.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함정에 빠져. 이게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설프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건 겁나 많은데 시험 문제 답을 못 골라. 그래서 얘도 어서 본 것 같고 강박행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이게 어차피 안 외우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나. 그냥 버리고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틀린 걸 고르시오. 답 1번이었잖아요. 그럼 만나보지. 이렇게 가시는 거야. 아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 그냥 설명
설명을 드리는 것에 불구하고 쫓아가지 마. 정기해는 원칙적으로 다 장래요. 이렇게 뼈대를 잡아가셔야 돼. 그 다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했을 때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서 의사표시 송달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세법할 때도 한번 나오지. 분권 들어가면 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곤란한 경우도 다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식이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도달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고 농취증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겠지만 하나 중요한 쟁점이죠. 자, 갑소유의 X 농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농취증이 필요한 케이스 공법할 때 주허, 신경 이딴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어떻다.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 물론 시험용어는 주어 신경이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았었죠. 근데 문제는 이 X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이 현재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 나중에 등기를 가져가고 말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농지 매매에 있어서 자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요것도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가 되는 주요 이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번 지문하고요. 5번 지문 정도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쫓아가실 주제는 아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달달달 외운 다음에 이 아이들을 컷해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기성 조건을 똑같은 지문 같네. 정지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서 정기 들어가면 어떻다? 정기 들어가면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이놈 자식들이 또 편집이 똑같나? 다시 앞에 문제가 똑같아서 편집을 잘못했나? 아니다. 이놈들이 좀 바꿨다. 여기서는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출제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 내. 어떻게 내? 자, 이번은 정지 조건이 다시 좀 편집이 잘못된 것 같죠? 같은 지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빼먹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 문제 순서가 같은 지문 봤었고 완전 똑같더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맞나요? 문제 편집한 순서가 이게 자료에 맞냐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입니다. 채무면제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오른편인데 조건부 법률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번 쫓아가지 마. 2번 지문이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되게 된다. 가볼까요? 자, 정기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무효인 법률행위. 맞나요?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이 넘게 되면 핸드폰을 하나 사주겠다라고는 조건부 증여계약을 했다고. 근데 87점 나왔어.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였을 때, 자,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를 할 수 있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시, 자, 무효. 자, 무효인 법률행위 관련해서, 자, 불법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했을 때 자, 사람 죽여주면이라고는 자,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줄게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자에게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른다 해서 옳은 편이죠.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장래돼서 유효한 것이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 그러나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른다 라고 해서 옳은 편.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하는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건데 의미 없어요. 자,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 이상 넘으면 핸드폰 사줄게 라고 그렇게 했던데 자, 당연히 90점 이상 넘었다는 걸 자기가 입증을 해야죠. 다 핸드폰을 사달라고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28회 때 문제 답은 3번. 자, 지금까지 답 들어가 볼까요? 기본적인 구조가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유효인 법률행위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직 유효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정기해능은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혹은 유효인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면 뭐가 된다? 불법 조건 자 등은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자 불법 조건은 자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다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정해요. 예외 소급표. 요 정도가 지금까지 문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혹시 문제 빠졌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뭐라고요? 효력 발생이고 해제 조건은 뭐가 된다?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2번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해서 이건 손대면 안 돼. 하나씩 모르는 게 있어야 돼. 3번 질문. 조건이 법률행위 상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것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가볼까요? 정지 조건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자, 기성 조건은 아니죠. 다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거만 뒤지게 외웠다고. 근데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성 조건 아니잖아. 이미 성취된 조건을 가리켜서 기성 조건. 그래서 이건 정기가 아니니까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다시요. 외울게. 정기해는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기성 조건 아닌 다른 요건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다시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라고 돼 있죠. 이미 90점이 안 돼. 90점이 안 되고 85점밖에 안 나왔어. 근데 90점 넘으면 핸드폰 사줄게. 이런 개소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옳은 표현에서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자,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5번 상계 의사표시 시기를 붙일 수 있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자 조건 법률행위, 자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가 있어야만 어떻다?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
정기라고 하는 기한의 일종이거든요.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기한을 붙일 수 있다. 해서 이 문제는요, 어려웠어요. 30회 때. 자, 2번. 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설명드려봤자 기억도 안 나. 4번. 뭔 소린지 모르겠다. 5번도 잘 모르겠다. 근데 1번하고 3번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외워왔던 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 정기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바로 무효. 특히 불법 조건부 법률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부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장래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다?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 새로운 지문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되고 그저 기본 틀 갖고 이건 1번, 3번만 준비를 했었고요. 1번, 3번만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 뭔 소리냐면은 뭐라도 똑바로 하나 알아야 돼. 뭐라도 하나 어설프게 알면서 골고루 보시게 되면 뒤져버립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삼고 가장 중요한 이슈 정기 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즉 유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요.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자 소급표를 주장할 수,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1번, 3번 두 개만 체크하시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될 게 29회 때 문제인가요? 법률행위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번 아까 나왔던 질문과 대응해서 아까 해제 조건 효력이 발생한 데서 틀리게 30회 때 구성이 됐고 29회 때는 정지 조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한 데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기한 채권자 이익 틀렸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기한의 이익은 뭐라고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자, 기한의 도래가 미적인 권리 의무 처분할 수 있다. 정지 조건부 권리 등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기한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3번도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것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가볼까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네요. 그럼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로 하게 된다 해서 4번을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4번을 옳게 뽑아냈네요.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때는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은 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효가 될 것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보세요. 이것도 이 결국은 정기해는 가지고 업어치고 매치고 이렇게 끊임없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정지조건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조건 성취되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되면 자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출제 포인트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기해능 이거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 나머지 모르면 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된다.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장래요. 예외 소급표 요 정도 조건부 권리 처분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오래전 문제예요.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소위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었죠. 확정적 무효라고 해서
확정적 무효가 있을 테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확정적 무효는 다 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었죠? 계약의 무권 대리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허가 구역내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계약 요 두 가지가 어떻다? 바로 지금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유효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정적 유효라는 개념이 있고요.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유동적 유효라는 게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유동적 무효, 또 유동적 유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볼까요? 상대방과 통장한 허위의 법률행위,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물론 이 아이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장래돼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 바뀔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렇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있게 되면 이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서 따라서 아직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즉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상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건 완전히 유효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 자체 가능했었고요. 그런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산의 소유권 취득,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성취 여하에 따라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될 것이고 이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 조건이 성취돼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자,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귿하고 미음 이런 식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 답 5번인데 이런 문제 못 풀어요. 24회 때 나왔던 문제고 거의 작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쉬운 거 잘해. 쉬운 걸 잘해야 돼. 이걸 굳이 여기다 배치한 건 딱 이것 때문에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처분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 어떻다? 처분할 수 있고 이건 유효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우고 가셔야 돼. 지금 나왔던 문제, 최근 7년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지 조건, 조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 조건 성취되면 바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거 정기해야. 자, 다시 정지 조건이 됐든 해제 조건이 됐든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이 정기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한 법률행위다.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법률 효과, 요 정도가 조건 기한에 관한 주제. 잠시 끝났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